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한영웅입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조합의 설계 업체인 해안건축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모쪼록 본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조합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2 재정비 촉진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해안건축의 설계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조합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향후 건축 심의 접수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사업 구역 안에 건축물이 깔고 앉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사업 부지에서 건폐율이 50%라고 한다면 100평 중 50평까지 건축물을 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의 건폐율은 최소 60% 이하에서 2020년 8월 27일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으로 25%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25% 이하라는 건폐율에서 효율적으로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해야 할까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같은 높이의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면적이 적을수록 건축 세대수가 줄어들어 사업성은 감소되지만 개방감은 향상될 것입니다. 반대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면적이 많을수록 건축 세대수가 늘어 사업성은 증대될 것이나 법정 동간거리 확보 등으로 개방감 등이 하락할 것이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업성과 쾌적성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건폐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은 구역의 토지 이용과 용도 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발행위의 허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위치와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임대아파트 규모, 기부 체납 계획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흰 도화지 위에 도로, 아파트, 공원 등을 어떻게 얼마만큼 그릴 것인지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평균층수 개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정해집니다. 차별화된 경관, 유려한 스카이라인 구축 등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 비전은 동일한 층수 계획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에서 최고 층수, 평균 층수,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동의 높이를 균형에 맞게 달리 배치한 스카이라인 구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최고 층수와 높이는 35층 이하 105m 이하고 평균 층수는 최초 15.7층에서 2020년 8월 27일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으로 19.9층으로 변경되어 보다 다양한 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근구역 건축계획 시점에 과거 아파트는 획일적인 주동과 높이 변화 없는 스카이라인 계획이 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성냥갑 아파트를 벗어나 주변 구역과 어우러지고 보행자에게 위압적이지 않은 경관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촉진계획을 반영하여 도로 쪽으로는 층수를 낮추고 단지 중앙으로는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육면체 아파트 설계는 기존 아파트의 모습에서 탈피한 경관 형성을 위한 특화주동입니다. 호남 단위 세대가 판산형 아파트보다 통풍에 불리하지만 전 세대에 공급 면적에 산정되지 않는 테라스 공간이 있는 특화 단위 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육면체 아파트 설계로 인해 한계 주동의 부피를 줄여 중앙 광장 및 외부 공간이 남북 동서로 확장되며 세대에서의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지를 순환하는 둘레길을 계획하여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과 공원 이용이 용이하도록 보행 가로를 연계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심의 재상정 시에는 정육면체 아파트 설계를 판상형 형태의 아파트 설계로 최대한 변경하여 조망과 거주성을 함께 만족하는 배치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 초기 단계부터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시 중학교 유치가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중학교 부지를 삭제하고 송천초등학교와 신설되는 유치원의 토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문화복합시설 등을 근린생활시설과 통합 배치함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도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차 건축 심의를 진행한 설계도면이 위원들에 의해 평균 층수 19.9층을 상회하였다 해석되어서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건축 바닥면을 늘려 평균 층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바닥에 접해 있는 1층 바닥 면수는 190세대입니다. 평균 층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206세대로 변경하였고, 이는 16세대 증가로 인해 8% 정도가 늘어난 것이며, 늘어난 16세대 호수 대부분은 25평 이하의 소형평형입니다. 향후 건축심의 재상정 시 주동수를 줄여 외부 공간과 통경축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에서는 아무래도 건축에 대한 부분이 세밀히 작성되지 못하기에 생태 면적률, 자연지반 면적 등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건물이나 포장이 없는 순수 자연지반을 대지 면적의 20% 정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 외곽 라인 축소가 필요하였고, 전기차 및 조업주차 공간의 증가 등 지하 주차장의 개선이 불가피했습니다. 무작정 지하층을 더 파서 조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최소한의 변화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계획을 하였습니다. 1구역은 지하 3계층 계획을 하고, 35층 고층 아파트가 배치되는 2구역은 주차 배분과 경사에 순응한 효율적인 주차 순환 계획으로 일부 가운데 구간을 지하 4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 평가 기준 내에서 효율적인 계획안이 도출되었고, 지하 연면적 상승폭은 약 8.3%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최초 건축 심의 시 37개 동으로 계획안은 평균 층수를 상회하였습니다. 평균 층수를 반영하여 바닥 면적이 16세대 늘어나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스카이라인을 담아 2차 건축 심의 접수 시 48개 동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접수 후 서울시 사전 검토를 진행하며 한 동의 층수가 다를 때 최고 층수로 전체 동의 층수를 산정하는 불리한 방식으로 평균 층수 산정식을 적용하도록 지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층 차이가 나는 12개 동을 분리하게 되어 60개 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평균 층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 동네에 10층, 20층이 있으면 이는 평균 20층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10층 1개동과 20층 1개동으로 분리할 경우 평균 15층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건축심의 접수 시 48개 동에서 접수 60개 동으로 동수가 늘어난 것은 서울시에서 사전검토를 진행하며 평균 층수 산정과 관련해서 계산식을 조합에 불리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준 충족을 위해 분리한 것입니다. 이는 건폐율과 건축 세대수의 차이가 없으며 향후 건축심의 재상정 시 조합에서 요청하는 2호 조합, 저층 주동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동수가 늘어난 것은 기존 배치가 평균 층수를 상회하였기에 건물 배치 등의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최초 건축 심의에서 건축 계획을 변경하면서 층고를 기존 2.8m에서 2.9m로 상향하고 천장고도 2.3m에서 2.4m로 높아져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타워형 형태의 주거동은 일조와 세대 내에서의 외부 조망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통풍에 불리한 혼화형 세대가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향후 건축심의 재상정 시 동사의 간격이 불리한 주동의 간격을 넓혀 통경을 확보함으로써 프라이버시 간섭과 장벽 같은 느낌을 해소하는 방안의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동수가 늘어난 것은 기존 배치가 평균 층수를 상회하였기에 건축 배치 등의 변경이 불가피했으며, 건축심의 접수 시와 접수 후 아파트 동수가 60개 동으로 늘어난 것은 평균 층수 조건 충족 및 서울시의 평균 층수 산정 방식 충족 등을 위하여 한 개 동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하면서 수치상으로만 늘어난 것입니다. 아울러 37개의 동이던 최초 건축 심의 접수 시와
건축심의 재접수안을 비교해보면 한계동의 한계층 조합수가 평균 5.15에서 3.45로 각 동이 슬림화되면서 공유세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기존 바닥에 접해있던 전체 바닥면 수를 190세대에서 206세대로 변경함에 따라 바닥면이 차지하는 세대수가 16세대 증가하면서 8% 정도가 늘어난 것이므로 아파트 계획의 동수 변경에 비해 건축 면적 등의 변경은 경미하다 할 것입니다. 전북 1조와 관련한 사업 부지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북 1조란 전북 방향 인접 내지 경계선이나 도로 중앙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만큼 이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1구역의 경우 정북 쪽이 언덕이고 공원으로 조성되어 북쪽 대지 경계 인근 아파트라도 24개 층까지 높게 건축이 가능합니다. 반면 우리 구역은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전북 1조를 적용받는 면적이 상당히 커 기름 1보다 건축 배치에 제약이 있습니다. 채광사선 제한은 채광창이 있는 면을 인접 대지나 도로 중앙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만큼 이격하는 법입니다. 기름 롯데캐슬은 단지 중앙에 도로가 없는 반면 우리 구역은 중앙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양쪽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만큼 이격해야 하므로 기름 롯데캐슬보다 채광사선 제한을 받는 주동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구역은 중앙에 도로와 좌측 하단에 학교가 있어 전체 면적은 크지만 설계상 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인접할 경우 전북 1조 채광사선, 대지 안의 공지 이외에도 일반적인 1조권보다 강화된 학교 1조권을 적용해야 하므로 학교 인근 고층 설계가 제한됩니다. 이는 유치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해안에서는 설계안 도출과 관련해서 향후 건축심의 재심의 시 정육면체 아파트 설계를 갈매기 형태의 판상형 아파트 설계로 최대한 변경 예정입니다. 평균 층수를 만족하며 고층 주동을 늘리고 동수를 줄여 풍요로운 외부 공간과 넓은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요청하는 2호 조합, 저층 주동 개선, 동사의 간격을 확보함으로써 프라이버시 간섭과 장벽 같은 느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심의 접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장시간에 걸쳐 설명해 주신 해안건축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축심의 접수에 대한 배경과 건축 계획을 변경할 수 없었던 사유들로 인해 여러분들을 혼란케 했던 여러 근거 없는 주장과 우려들을 해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조합에서는 작년 연말까지 건축심의 통과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만 결과만 쫓으며 조합원님이 말씀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작금의 사태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돌다리도 두들기듯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건축심의 재상정 전에 설명회를 통하여 조합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